양측적 내전이 상시화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정 불안의 근본 요인이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헌법에서부터 사회주의적 요소인 중요 산업의 국유화 조항을 넣고 이걸 고친 게 6.25 전쟁이 끝난 1954년 흔히 4.4.5.2 개헌이라고 비난을 합니다만 2차 개헌에서야 비로소 이 조항을 고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 정체성에서 좌파적인 요소가 뿌리 깊은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좌파는 끊임없이 반대한민국의 정치 노선을 추구해 왔고 이것이 대한민국 헌정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파는 건국과 전쟁, 산업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적통으로 찾아왔습니다. 내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대외적으로 한미일 친선관계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이 바뀌게 된 게 1987년 체제의 성립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내세운 좌파연합, 저는 좌파연합이 구성원이 호남과 주사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좌파연합의 정책 승리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87 체제의 핵심은 합의사항은 좌우 동거, 권력 분점, 그리고 1인 장기 집권 방지 등을 한 중심으로 한 컨센서스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파는 이 합의에 비교적 충실해가지고 정치적 공존을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좌파는 우파의 정책을 소거해버리는, 말 그대로 우파의 정책 시민권을 완전히 삭제해버리는 것을 좌파는 정책 목표로 삼았습니다. 문재인이 우파를 불태워야 한다. 그리고 이해찬이 20년 집권하겠다 하는 이야기가 실은 다른 의도가 아니라 우파를 완전히 정책으로 삭제해버리겠다. 정책 시민권을 부정하겠다는 그런 발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은 좌파가 정치적으로 우위만 차지하면 대한민국의 헌정 불안은 극대화됩니다. 18대 총선 2008년인가 그때 한나라당이 153석이고 자유선진당 18석, 친박위원대 14석 등 모두 185석을 가졌거든요. 근데 그때 민주당은 몇 석이었냐? 81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5석까지 합쳐가지고 86석에 불과했습니다. 만일 우파가 좌파가 이런 정도 승리를 했다면 아마 우파를 완전히 몰살시켰을 겁니다. 근데 우파는 이런 부분에서 그냥 동거로 그대로 편안하게 갔거든요. 결정적인 차이가 아닌가. 좌파는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좌파가 다수를 차점했거든요. 그 선거 총선 결과가 드러난 지 반년 만에 최순실 사태와 촛불 시위 그리고 박근혜 탄핵 문재인 집권이나 일사천리로 이루어졌습니다. 좌파가 추구하는 정치적 노선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보거든요. 좌파는 현재 대한민국 권력의 99%를 장악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99%도 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좌파는 항상 소수자 의식, 자기네들이 마이너라는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근본 이유는 자기네들의 그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기본적으로 적대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이런 피해의식, 소수자의식, 마이너리티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본질적으로 대한민국의 현재 헌정 정체성에서는 자기네들이 소수자고 항상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헌정 파괴, 레짐 체인지를 꾸준히 추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때 이걸 추구했는데 이것은 좌파들의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거지 생각이 없어서 못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또 한 번 이재명이 집권할 경우에 대한민국은 정말 존립이 위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좌파들은 근대의 가치,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부인하고 전근대, 인민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계획경제를 추구하는 거고 이것이 어떤 결과로 대한민국의 파괴로 이어질 거라는 것, 그리고 민생의 완전히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는 것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호남 문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활동을 좀 중심으로 하는 부분인데 좌파 패권의 핵심 축이 주사파와 호남의 결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굉장히 서로 약점을 보완해주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아주 강철 같은 그런 지금 좌파 패권의 핵심이거든요. 호남은 산업화의 소유와 5.18의 비극으로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적대감 가지고 있고 전근대적 가치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근대적 가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의 단적인 예만 들어오면은 한의사들의 병상이 인구 비례로 하면은 광주가 한방병원이
대구의 100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통계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피해자 의식을 무기 삼아서 대한민국 호남화 현상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과거에는 호남이 정치적 약자일 때는 자기들끼리만 그런 가치를 가지고 살았거든요. 근데 정치적으로 승리하면서 호남의 논리, 호남의 어젠다, 호남의 가치관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하고 물들이는 그런 상황이 와 있다고 봅니다. 그 정치를 산업화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무기가 이 기업과 시장을 거부하니까 먹고 살기가 항상 팍팍하니까 정치를 산업화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무기가 5.18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호남 전체가 일종의 공범 관계입니다. 이번에 무안공항 사고 났죠. 이걸 제주항공 사고라고 표현을 바꾸는 것을 보면은 호남은 일종의 신성 불가침 지역, 언터처블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사실 또 460억 들여가지고 이름은 제주공항이라고 제주 항공 사고라고 그러면서 돈은 호남에다 쏟아부어가지고 무안공항에다가 460억을 투입해가지고 추모 공원을 만든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헌정은 1987년 때 표면적으로는 좌우 동거고 실제로는 좌파 패권이 대한민국을 점령해가는 이런 구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헌정의 재구성, 저는 이제 개헌을 헌정의 재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1987년 당시에 개헌하면은 그냥 당연하게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게 국민적 상식이었죠. 지금은 그런 국민적 공감대가 없습니다. 정말 한심한 게 우파들은 개헌 이야기하면은 그냥 권력구조 개편 이야기만 합니다. 권력을 어떻게 누가 얼마나 나눠먹을 것인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개헌 이야기 87년 체제가 작동이 안 되고 있고 무너져가고 있다는 것은 좌파 패권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의 헌정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경제민주화 조항 그리고 평화통일 조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개헌 담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새로운 시스템의 주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파가 빨리 이런 부분에서 문제의식을 갖고 준비를 해갔으면 하고요. 오늘 말씀 잘 듣고 앞서서 저희가 간단히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